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97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이 중에서도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중요한 복지사업 15개만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1년에 97조 원 쓴다. 예산 공룡부초로 거듭난 복지부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97조가 넘는 금액이 확정이 되었죠. 2021년보다 8.2%, 약 7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면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은 약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약 80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사회복지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15개 중요한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스스로 이게 정말 중요한 내년의 사업입니다 라고 뽑은 15가지입니다. 자, 요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 청년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상병수단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 최대 지원금액 확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 돌봄 확대, 영유아기 양육부담 경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지원 확대, 보호 종료 아동 사회 진출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복지 투자 확대, 집양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국가 백신 개발 지원 확대, 공공야간 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이렇게 총 15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하나씩 참고보시면은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요하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사업을 혜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활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망하시는 분들에 해당하고요. 지원 내용은 자활근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자리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서 당연히 일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있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고요. 이걸 2022년에는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자산 형성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희망저축 1이라는 거는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이 이제 본인 적립금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서 탈수급하시게 되면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10만원을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그 3배인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걸 탈수급했을 때 받게 되시는 거죠. 자,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본인 적립금에다가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적립금에다가 정부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냐?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급자분들 혹은 차상위 계층 분들께서는 반드시 챙기면 좋으실 만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 상병수당이라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자,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사업 규모는 6개 시군구에서 3개의 모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사업 기간은 내년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원 대상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그래서 내가 일과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이 생겨서 지금 당장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을 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나가시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월 41,860원씩, 일 41,860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 시범지역 대상의 지역건보공단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거니까요. 그때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 그리고 재산과 의료비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면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 이하고, 의료비는 1회 입원해서 가구 연소득 대비해서 의료비 부담이 15%를 초과한다. 즉 의료비가 우리 가구의 연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라고 했을 때,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 그리고 외래 시에는 6대 중증 질환에 대하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사업 취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거고요.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했던 지원 사업들, 거기다 더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급, 그리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자, 사업 규모는 10개 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총 200명 정도를 선발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돌봄이 확대됩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간 활동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장애아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장애 아동 돌보미를 파견해드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란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돈을 더 드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유아기 집중 투자로 양육 부담 경감됩니다 라는 내용인데, 아마도 출산율 제고 같은 걸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시는 아이들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아수당도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혹은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고요.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여덟 번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를 권고받으신 분들 걱정도 많으실 텐데, 자, 이런 걸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건보 부담금액이 70%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20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주소지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자립청소년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게 나왔고요. 만 12에서 17세 일정 금액 저축하시면 월 10만원 한도에서 정부에서 매칭하여 적립해주고요.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립전담기관을 통해서 시도별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사업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고,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받았다가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지원 수준은 연금 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최대 45,000원, 한 달에 45,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하게 되는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최대 1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약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금을 53만원이라도 더 넣는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런 저소득 지역가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4.5만 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별도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노인 일자리 올해보다 4.5만 개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공익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이라는 게 신규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따로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본인께서 관심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는 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자, 그거에 발맞추어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놨는데,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지원 등을 새롭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여부를 응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료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해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의 전문 상담가들을 확대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전화 1393에 전화하시면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염병 대응이나 필수 증증 의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확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병원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설하는 데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인데,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시도 공공의료 지원단을 지원하여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지원 확대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미래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들은 대학이나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신속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범용, 다가 백신 개발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고부가가치 백신을 개발하거나 백신 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째는요. 공공야간 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내용은 야간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야간에 약국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약 60여 개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고, 경증 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 및 상담 등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간이나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몇 기초단체의 그러한 약국은 운영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5가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분명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을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벌써 12월도 7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